100년 넘은 한옥. 이 집은 제 아버지 백한결 명장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곳입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죠.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아버지의 숨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집은 지난 7년간 너무나 조용하고 긴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7년. 제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시어머니의 기상시간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밥상을 준비합니다. 한옥 디자이너라는 제 직업은 이제 그저 밥상을 차리는 손재주로만 사용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꿈이 이 집의 잡동사니 창고 한쪽에 갇혀 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된장찌개가 왜 이리 밍밍하냐고 타박하십니다. 우리 재민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제대로 된 걸 해줘야지 않겠느냐고요. 남편에게 저는 그저 집에 붙어있는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식탁에 앉아있지만 7년째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네요. 그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이 집의 심장이라고 부르시던 100년 넘은 느티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던 바로 그 기둥이었죠. 탕, 탕. 마치 제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촌스럽게 달력 하나 걸 곳이 없어 못을 박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냐고요.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간의 습관대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7년의 침묵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의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대학 후배인 신도영. 재민 오빠라는 호칭이 제 귀에 낯설게 박혔습니다. 저 밝은 웃음 뒤에 불길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남편은 저를 스쳐 지나가고 그들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쯧쯧, 한옥 디자이너를 받자 뭐 하냐고요. 돈도 못 벌어 아이도 없어. 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곤 촌스러운 이 집밖에 더 있겠냐고요. 마지막 말은 비수였습니다. 이 집 원래 누구 것입니까? 7년의 모욕 속에서 제가 외면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느티나무 기둥에 박힌 못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네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마.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제 삶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폭발이 될 것입니다. 밤. 북촌 한옥, 달빛 아래 고요합니다. 서아는 침실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기둥에 박힌 못은 제게 더 이상 참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침묵을 깬 순간 진실의 목소리는 제게 다가왔죠.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속삭이는 박미령과 윤재민의 목소리. 내용은 또렷하지 않지만 빈손으로 내보내고 새 여자, 사업 확장이라는 단어들이 들립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비수였습니다. 빈손, 새 여자, 사업 확장. 저를 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지만 저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죠. 새벽 3시. 남편 윤재민이 아버지의 작업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갑니다. 새벽 3시. 저는 남편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7년간 잡동사니 창고로 방치되었던 제 아버지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캐비닛 깊숙한 곳을 뒤져 아버지께서 보물처럼 아끼시던 전통, 한옥 설계도 원본을 훔쳐갔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의 재산 강탈과 외도를 증명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서아가 휴대폰으로 증거를 찍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 백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낮. 서아는 시어머니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웃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은 며느리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밥상 차리기, 빨래,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이 평온한 일상이 그들의 방심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집안 곳곳,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오가는 곳에 조심스럽게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역, 회사 법인카드 내역, 신도영과의 은밀한 만남 일정.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이 집의 100년 된 나무 기둥처럼 굳건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죠. 눈물은 멈추었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옛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변호사였던 최상우님께 연락드렸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감췄던 진짜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저 서아예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에 대해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최 변호사가 서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낡은 편지.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7년 동안 숨겨두신 비밀.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탐냈던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서아는 작업실 문을 다시 닫고 기둥에 박힌 못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당하지 않아.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저는 이제 복수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장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고급 갤러리, 신도영의 전통 건축 전시회장. 화려한 조명 아래 도영은 윤재민과 나란히 서서 취재진 앞에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들러리처럼 데리고 내연녀의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제목은 신도영, 미래를 짓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제 아버지의 과거를 훔쳐 만든 것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의 설계도가 도용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의 섬세한 기법과 독창적인 도면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혼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극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쏟는 대신 흔들림 없는 손으로 남편과 내연녀의 은밀한 애정 행각과 공모 정황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이제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펼쳐놓으신 서류는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벅찬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북촌 한옥의 명의가 결혼 1주년에 맞춰 이미 저에게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서촌의 한옥 몇 채와 남편 회사 지분 35% 증서까지 제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현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빈털터리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모욕과 멸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잊지 않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공식적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겠죠. 남편은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내보내라며 노골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저는 겉으로 체념한 척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조언대로 협의 이혼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주인은 조용히 칼을 꺼내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그들과 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집 밖이 아닌 집 안에서 그들을 향한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탐냈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7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제 짐을 던져놓으며 마지막까지 저를 모욕했습니다. 5분 안에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주인임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저는 짐 가방 대신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집 제 건데요, 어머니.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백서아라는 이름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충격으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그토록 탐냈던 아버지의 회사 지분 35% 증서와 한옥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훔쳤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유산이 처음부터 제 것이었다는 사실. 그는 회사도 한옥도 모두 잃었습니다. 며칠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저는 당당하게 단상에 앉아 남편의 회사, 자금 유용, 설계도 도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윤재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짓밟았던 모든 것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7년간의 모욕을 기억했습니다. 냉정하게 그들을 이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마침내 제 집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7년을 함께했던 관계의 비참한 몰락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비로소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이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떠날 것이라 믿었던 이 집에서 이제 그들이 쫓겨납니다. 운명의 자리가 마침내 뒤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용서 앞에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제게 모욕을 주던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았던 고통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재민 씨, 저는 지난 7년간 당신들로부터 제 것을 지킬 권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찢었던 창호지처럼 제 마음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기둥의 못자국을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버지의 유산에 남긴 상처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가셔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초라한 짐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7년의 억압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이자 제가 비로소 저 자신을 되찾았음을 선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실은 백한결 전통건축연구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못자국이 난 기둥을 굳이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7년의 고통과 각성을 상징하는 상처의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진 가치를 계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백서아의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을 지키는 것은 곧 새로운 미래를 짓는 일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저는 도면에 몰두합니다. 아버지의 꿈과 제가 지켜낸 자부심이 펜 끝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저를 억압하던 공간이 아닙니다. 제 꿈을 실현시키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손에 쥐고 있던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지켜낸 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이백송 한옥처럼 저도 이제 굳건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제 삶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